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시작합니다.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안녕하세요. 그림책방의 책방지기 요정입니다. 어느새 여름방학이 다 지나갔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방학 보내셨나요? 엊그제 저는 교실에서 마음먹기라고 하는 그림책을 읽고 아이들에게 개학하고 났더니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한 친구가 슬픈데 기뻤어요 라고 말해줬습니다. 방학이 끝나서 너무너무 슬프지만 학교에 올 때는 친구들 만날 생각에 기뻤다고 하더라고요. 마음껏 게으름도 피우고 신나게 놀면서 한여름 동안 부쩍 자란 아이들을 보니까 괜히 제 입가에 미소가 떠나질 않더라고요.
한동안은 몽땅 까먹어버린 교실 규칙들을 다시 설명하느라 애를 먹겠지만 매일 그렇게 쑥쑥 자라는 아이들의 생명력이 또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마음도 몸도 더 쑥쑥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며 그 성장의 멋진 자양분이 될 그림책 이야기. 오늘도 그림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햇살 좋은 날 유리병 한가득 바람이 두고 간 햇살 한 줌 담아볼까. 이른 아침 풀잎 위에 살살 뿌려주면 이슬이 동글동글 굿을 만들겠지. 비계인디에 유리병 한가득 무지개가 두고 간 햇살 한 줌 담아볼까. 예쁜 입술 꽃잎 위에 살살 뿌려주면 날주던 철판한 볶음망울 만들겠지. 햇살 좋은 날 유리병 가득 아이들이 두고 간 햇살 한 줌 담아볼까. 외로운 친구 마음에 살살 뿌려주면 울룩 펴져 있던 친구 마음 어느새 보송보송 즐거워 웃음 짓겠지. 햇살 좋은 날 유리병 한가득 바람이 두고 간 햇살 한 줌 담아볼까. 이른 아침 풀잎 위에 살살 뿌려주면 이슬이 동글동글 굿을 만들겠지. 비계인디에 유리병 한가득 무지개가 두고 간 햇살 한 줌 담아볼까. 예쁜 입술 꽃잎 위에 살살 뿌려주면 날주던 철판한 볶음망울 만들겠지. 햇살 좋은 날 유리병 가득 아이들이 두고 간 햇살 한 줌 담아볼까. 외로운 친구 마음에 살살 뿌려주면 울룩 펴져 있던 친구 마음 어느새 보송보송 즐거워 웃음 짓겠지. 방금 들으신 곡은 김남숙 작사, 레마 작곡의 햇살 좋은 날이었습니다.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그림책은요. 지난 6월 토끼섬 출판사에서 출간된 숲의 뿌리라고 하는 그림책입니다. 이 책은 파울리나 하라 작가님이 글을 쓰시고 마구마 작가님이 그림을 그리셨는데요. 우리말로는 이숙진 번역가님께서 옮겨주셨습니다. 파울리나 하라 작가님은요. 칠레 작가님이세요. 교육자이자 작가로서 어린이 문학과 구술 이야기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연극과 특수교육을 전공하셨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시쓰기를 시작하셔서 2010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30여 권이 넘는 책을 출간하셨다고 해요. 주로 동시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데 집중해 오셨는데요. 자연과 환경, 감정, 공존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통해서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십니다. 그림을 그리신 마구마 작가님은요. 스페인에 사시는 일러스트레이터이신데요. 마드리드와 리스본 또 멕시코 시티에서 건축도 공부를 하셨다고 해요. 어린 시절부터 그림을 그리셨는데 건축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2년 동안 매일 회화와 드로잉 수업을 들으면서 석탄화와 유화 기법도 익히셨다고 합니다.
건축학을 전공하셔서 대학 재학 중에는 건축가로 일을 하시기도 하셨고요. 졸업 후에는 스페인의 주요 일간지인 엘파이스라는 곳에서 일러스트레이터로도 활동하셨다고 해요. 이후에 다양한 잡지, 신문과 협업을 하면서 포스터 디자인, 그림책 출간, 벽화 작업, 워크숍 및 강연 활동 등 폭넓은 영역에서 활동을 해 오시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책의 번역을 맡으신 이숙진 번역가님은요, 달못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 번역가이자 그림책 기획자이십니다. 모든 소리가 잦아드는 달이 떠 있는 시간을 좋아해서 달못, 그러니까 달, 문, 그 다음에 연못의 레이크, 그 연못의 못자를 가지고 와서 달못이라고 이름을 지으셨다고 해요. 또 달극영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원서 그림책을 우리말로 낭독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림책을 통해 독자들과 따뜻한 소통을 하고 싶으시다고 하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숲의 뿌리라는 그림책은요. 판형은 A4 용지보다는 높이는 조금 작고요. 가로로는 좀 뚱뚱한 그런 그림책입니다. 표지는 굉장히 눈길을 사로잡는 형광색 빛이 나는 아주 진한 핑크가 배경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하얀 달처럼 보이는 것이 딱 그려져 있습니다. 아마 이 배경 색깔로 봤을 때는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석양의 태양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조금 이르게 하늘에 뜬 둥근 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이 하늘에 떠 있는 하얀색 무언가, 달이 아니면 태양을 바탕으로 그 앞에는 아주 커다란 나무가 한 그루 그려져 있어요. 가로로 이렇게 가지를 뻗어 있는 이 나무 가지 한 중간에 아주 작은 동물이 한 마리 앉아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앉아 있는데요. 과연 이 동물이 가리키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사실 저는 이 동물의 정체도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까만색으로 칠해져 있고 얼핏 수염도 보이고 꼬리도 있는데 고양이인지 아니면 정말 숲에 사는 표범 같은 큰 동물인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함을 안고 이 책을 펼치게 되었어요. 이 책의 그림은요, 굉장히 다양한 색채가 사용이 되어 있는데요. 대체로 제 느낌에 조금 어두운 느낌이 나기는 해요. 아무래도 깊은 숲속을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마냥 그림이 어두컴컴한 건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포인트가 되는 약간 형광빛이 나는 색깔들이 섞여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 책에 되게 특이한 게 이 숲 속에 그냥 자연의 그런 그 나무나 뭐 동물들만 있는 게 아니라요. 무언가 버려진 놀이기구 같은 것들이 군데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자연의 색깔과는 조금 다른 이질적인 좀 선명한 색깔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 그림책의 그림들이 더 다채로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작가님도 굉장히 다양한 재료를 써서 그림을 표현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물감 그리고 색연필 또 오일 파스텔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여러 번 겹쳐서 칠하고 덧칠하면서 다양한 표현들을 좀 해보려고 노력하셨던 것 같아요. 이 책 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숲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숲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무가 다른 생명들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려내고 있는 그런 그림책이에요. 처음에 이 책을 읽었을 때 전 되게 신기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나무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들은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사각사각하는 소란스러운 소리들이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 우리가 가끔 깊은 숲속에 들어갔을 때 바람도 불지 않고 동물의 울음소리도 멈추는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 순간 굉장히 적막하다라고 느껴지는데요. 그 적막한 순간이 모든 것이 멈춰 있는 순간은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 귀에 들리지 않을 뿐인 거죠. 어디선가는 새싹이 계속 자라고 있을 거고요. 곤충들이 움직이고 있을 거고요. 동물들이 자신의 알이나 새끼를 품고 있겠죠. 그래서 이 수많은 생명들이 소리 없이 소란스러운 느낌을 이 책에서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나무라는 존재는 얼마나 대단한지요. 오죽하면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아주 유명한 고전도 있잖아요. 이 나무들은 뿌리에서부터 잎까지 무엇 하나 다른 생명들과 나누지 않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나눌 때 자꾸 내가 얼만큼 줬고 얼마를 받아야 되고 계산하다 보면 이렇게 온전하게 나누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나무라는 존재는 그런 것을 계산하지 않고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나누어 주기 때문에 이 나무가 숲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보금자리 같은 존재가 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림책에서는 뿌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무의 잎까지, 또 나무가 태어나는 씨앗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나무가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함께 나누어 주고받는 삶이 만들어지는 그 숲이라는 것을 배경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작가는 이 숲에서 시작한 이야기를 우주까지 확장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모든 생명은 모두 하나의 가족이라고요. 우리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한다면 더 이상 이 지구에 전쟁도 다툼도 싸움도 없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음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이어지는 곡은 박경린 작사 작곡의 숲에게 말해봐입니다. 나는 붉은 나무의 쉼터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요. 지난 6월 비룡소 출판사에서 출간된 태양 오르간입니다. 이 책은 아라이 료지 작가님이 글과 그림을 맡으셨고요. 유문조 번역가님이 우리말로 옮겨주셨습니다. 아라이 료지 작가님은요,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성함에서 알 수 있다시피 작가님은 일본 작가님이세요. 1956년 야마가타현에서 태어났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일본 그림책계에서는 정말 꽤나 유명한 작가님이시기도 한데요. 2005년에 일본인으로는 처음으로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수상하기도 하셨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태양 오르간이라는 작품으로는요, 제1회 JBBY 일본 아동 청소년 도서협회의 협회에서 수상을 하셨고요. 또 IBBY 아너리스트 세계 우수 아동 도서에도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그림책 외에도 미노치오쿠 예술제 야마가타 비엔날레 예술 감독을 맡으시는 등 활동 영역도 굉장히 다양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린 책으로는 안녕 우주인, 또 몬테소로의 분홍벽 등이 있고요. 쓰고 그리신 책이 오늘은 하늘의 둥근 달, 고양이의 꿈 등이 있습니다. 번역을 맡으신 유문조 번역가님은요, 그림책 기획자이자 번역가 또 작가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쓰고 그린 책으로는 사과를 자르면, 수박을 쪼개면 등이 있고요. 옮긴 책으로는 카이의 별난 산책, 틀려도 괜찮아 등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태양 오르간은요, 거의 A4 용지 정도 되는 판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지는 진짜 강렬한데요. 노란색으로 이렇게 막 벅벅벅벅 칠한 듯한 이런 동심원들이 막 그려져 있고요. 바탕색도 굉장히 다양한 색깔들이 막 얼핏 막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코끼리 버스라고 해서 정말 코끼리 모양의 하얀색 버스가 커다란 자기 몸만한 바퀴를 이렇게 달고 눈을 땡그랗게 뜨고 뭔가 달려가는 듯한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아라이 료지 작가님의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작가님 특유의 그림 스타일 때문에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거든요. 굉장히 다양하게 색채를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대체로 그 색칠이 되어 있는 질감이 좀 두꺼운 편이에요. 그래서 뭔가 두텁게 칠해져 있는데 색감이 굉장히 풍성하고 다채롭다. 색연필, 아크릴, 오일 파스텔, 수채화 뭐 이런 다양한 기법을 사용을 하시는데요. 이번 작품에는 콜라주까지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선명하면서도 다채로운 색채가 뿜어내는 그것만의 독특한 그 그림이 주는 힘이 확 느껴지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대단한 이야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활력이 있고 생동감 있게 느껴지는 그림책인 것 같아요. 뭔가 이게 대단한 이야기가 없다라는 게 이야기는 읽을 게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글이 좀 짧아요. 글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이 그림 때문에 그림책이 굉장히 충만하게 느껴지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요, 태양이 오르간을 쳐서 아침이 오게 돼요. 이 오르간이라고 하면은 아마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피아노랑 비슷한 악기라고 설명을 하면은 좀 쉬울 것 같아요. 이 조용한 밤에서 아침으로 넘어오면서 깨어나는 자연과 도시의 소리들이 마치 오르간처럼 표현이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침이 돼서 이 주인공 코끼리 버스는 막 이제 달리기 시작해요. 다리도 건너고 보트도 타고 터널도 지나고 하면서요. 태양 오르간이 들리는 곳곳을 다니면서 태양 오르간 하는 말도 반복이 되고요. 또 버스다 보니까 타세요, 내리세요 하는 이 말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말이 반복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운율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읽을 때 더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밤이 찾아오죠.
그럼 밤이 되면 태양 오르간은 사라지는 건가요? 그렇죠. 대신에 밤에는 밤의 오르간이 나타나요. 그러면 밤의 오르간과 태양의 오르간은 뭐가 다를까요? 어떤 소리가 날까요? 서로 소리의 차이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낮에 치는 오르간과 낮에 태양이 치는 오르간과 밤에 달이 치는 오르간은 분명히 다른 소리가 날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를지. 또 코끼리 버스는 이 태양 오르간이 들리는 이 낮 동안 어디를 그렇게 열심히 달리는지, 또 밤에는 어디를 갈지. 이야기는 글은 짧지만 정말 이야깃거리가 풍부한 그런 그림책입니다. 아마 이런 점 때문에 아라이 료지 작가님의 작품이 사람들의 사랑을 더더욱 많이 받는 것 아닐까 싶어요. 이 책은 정말 그림이 진짜 인상 깊은 책이니까요. 꼭 한번 그림책을 빌리셔서 혹은 구매하셔서 그림을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번역된 책들 같은 경우에는요, 작가가 쓰고 그리고 나서 바로 한국에 출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이 태양의 오르간 같은 경우에도요, 일본에서는 2008년에 출간이 됐던 책이고요. 한국에서는 이번에 이제 이 비룡소 출판사에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아라이 료지 작가님의 이 굉장히 벅벅벅벅 두껍게 올린 듯한 이 색감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 그림책 마음에 많이 들었던 그림책 중 하나예요. 그러면 저희 노래 듣고 와서 세 번째 책으로 이야기 이어나가 볼게요. 우선 그 다음에 들려드릴 노래는요, 이상인 작가 주유미 작곡의 초록 오케스트라입니다. 로로로로 방울방울 퍼지는 방울새의 정겨운 소리 열심히도 짓지 않네 신나는 현악기류 어미신사 작은 풀벌레 잎사귀 돌돌 말아 릴릴릴리 풀피리 소리 살짝 콩도로록 도토리 하나 떨어지는 귀여운 소리 꽃향기 가득 담은 실바람씨 휘만 주워 뭉게뭉게 구름 위에 누워 가만히 눈 감아보네 은빛 물결 넘실넘실 수평선 너머로 울려 퍼져라 생명의 소리 만들어내는 초록 오케스트라 작은 풀벌레 잎사귀 돌돌 말아 릴릴릴리 풀피리 소리 살짝 콩도로록 도토리 하나 떨어지는 귀여운 소리 꽃향기 가득 담은 실바람씨 휘만 주워 뭉게뭉게 구름 위에 누워 가만히 눈 감아보네 은빛 물결 넘실넘실 수평선 너머로 울려 퍼져라 생명의 소리 만들어내는 초록 오케스트라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그림책방은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FM 91.3에서 들으실 수 있는 책방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금요일 오전 11시에 본방송과 재방송이 이어지고요. 방송에 소개된 책들은 인별그램에서 그림책방 영어 알파벳으로 GRIMCHECKBANG를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는 너튜브에서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다시 듣기를 검색하셔서 그림책방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사실 지난 상반기 내내 다시 듣기가 업데이트가 계속 미루어지고 있어서 기다리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다행히도 우선은 8월 방송분부터는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많은 청취 부탁드릴게요. 오늘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 지난 7월 청개의 바람 출판사에서 출간된 이세희 데코 작가님의 피아노입니다. 이 책은 황진희 번역가님께서 우리말로 옮겨주셨어요. 이세희 데코 작가님은요, 일본의 화가이자 그림책 작가로 1949년 삿포로에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도쿄 예술대학을 졸업하고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신 작가님인데요. 굉장히 다양한 작품을 쓰고 그리셨어요. 그린다는 것, 또 첼로 노래하는 나무, 청개의 바람, 청개의 첼로 등의 이제 작품을 만드셨고요. 또 그림만 그리신 책으로는 첫 번째 질문, 아이는 웃는다 등의 작품이 있습니다. 황진희 번역가님 같은 경우에는요, 그림책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그림책 여행을 떠날 때 가장 설렌다는 일본 그림책 전문 번역가이세요. 숲으로 읽는 그림책 테라피, 우리는 서로의 그림책입니다를 쓰셨고요. 또 비오니까 참 좋다, 태어난 아이, 빵도둑, 내가 엄마를 골랐어 등 수많은 일본 그림책을 우리말로 옮겨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피아노라는 그림책은요, 가로로 길쭉한 판형을 가지고 있어요. 크기 자체는 A4 용지보다 조금 작은데요. 가로로 길다 보니까 이제 펼쳤을 때 뭔가 좀 더 가로로 이렇게 길쭉하게 풍경을 보기 굉장히 좋은 판형으로 만들어졌어요. 표지에는 이세희 데코 작가님의 그 특유의 수채화 느낌이 물씬 나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얀 바탕에 초록 덤불이 있고요. 그 덤불 사이로 한 여자아이가 빨간색 장난감 피아노를 꼭 안고 서 있어요. 그런데 아이의 표정이 막 기쁘다기보다는 좀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은 약간 그런 표정이에요.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무언가를 어떤 감정을 꾹 억눌러 놓고 있는 그런 얼굴인 것 같기도 해요. 과연 이 아이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 이세희 데코 작가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수채화 그림이 트레이드 마크이신데요. 굉장히 그림 자체가 그래서 맑고 투명합니다. 또 흰색 바탕을 많이 살려놓으셔서 여백이 많이 있는 그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 자체가 굉장히 시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이 피아노라는 작품은요, 한 아이가 엄마와 함께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오면서 시작됩니다. 이 집 옆에는 아주 커다란 숲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는 숲에 가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는 저거 숲 아니야. 이 옆에 아무도 살지 않는 집에 딸린 커다란 정원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아이는 아직 여름방학 기간이 며칠 남았지만 엄마는 오늘부터 출근을 하셔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가 낮 동안 먹을 도시락을 싸놓고 엄마는 출근을 하십니다. 혼자 집에 있는 아이는 심심하니까 이제 아직 미처 다 풀지 못한 이삿짐들을 이렇게 저렇게 상자들을 뒤적뒤적 해봐요. 그러다가 우연히 어렸을 때 아빠에게 선물 받은 장난감 피아노를 찾게 됩니다. 아까 우리 표지에 이 아이가 들고 있었던 피아노가 바로 이 아빠에게 선물 받았던 그 피아노예요. 이 피아노는 라 소리가 고장이 나서 더 이상 들리지 않아요. 아빠가 떠나시고 난 후에 고장이 난 거라서 이 건반이 고장난 이후로는 점점 더 피아노를 안 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연히 이 피아노를 발견했으니까 아이는 가만히 아빠와 함께 연주했던 캐논을 쳐봐요. 비록 라 소리가 나지 않아도
뜨문뜨문 이어지는 이 그리운 멜로디에 아이가 귀를 기울이는데요. 그때 문득 집 옆 커다란 숲에서 피아노로 연주하는 캐논이 들려옵니다. 아이는 이 소리를 따라 장난감 피아노를 들고 앞서 보았던 그 숲속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아이가 숲으로 들어가는 장면은 마치 애니메이션 그 이웃집 토토로에 나오는 장면 같이 보였어요. 그 장면이랑 굉장히 많이 겹친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 애니메이션 토토로, 이웃집 토토로에서도 보면은 그 주인공 두 명의 그 자매 중에 동생이죠. 메이가 처음으로 토토로를 만나서 막 그 숲속 터널을 통해서 따라 들어가거든요. 마치 그것처럼 이 피아노의 주인공 여자아이도 숲속 그 터널 같은 곳을 막 통과해서 숲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과연 이 아이의 눈앞에는 무엇이 펼쳐졌을까요? 이 아이에게 들려왔던 이 캐논의 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림이 너무나 서정적이다 보니까 책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슬픈 그런 감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되게 막 가슴이 저릿하게 슬프다기보다는 잔잔하게 이 사람의 마음을 다독다독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줬던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제가 피아노를 아예 안 쳤던 건 아니고 초등학교 때 제법 오래 피아노를 쳤다가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하면서는 피아노에 손을 놨었거든요. 그러고 아이가 생기고 아이에게 피아노를 다시 가르치면서 아이가 이제 피아노 학원을 다니게 되면서 저도 피아노가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가르쳐 주던 그 친구에게 나도 피아노 다시 쳐보고 싶어 해서 그 친구에게 이제 피아노를 배웠어요. 그리고 가장 처음 배웠던 곡이 이 책에도 나왔던 캐논입니다. 그런데 이 피아노 가르쳐줬던 친구가 안타깝게도 생각보다 너무나 일찍 제 곁을 떠나게 되었어요. 당시에는 되게 좀 막 문득문득 가슴이 먹먹하고 친구가 그립고 피아노 칠 때마다 그 친구가 생각이 나고 그래서 한동안 저도 피아노를 좀 손을 놓기도 했었는데요. 그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좀 괜찮아졌나 보다. 나도 이제 좀 잊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내고 있었어요. 사실 뭐 일상이 바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잠깐 잊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 그림책을 딱 마지막 장을 넘기고 나서 마음속에서 무언가 울컥하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책이 뭔가 나에게 괜찮아. 다독다독 해주는 그런 느낌을 확 받았습니다. 누군가를 떠나보낸다는 건 지금 당장 괜찮아 보인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상처가 남는 것 같아요. 마치 이 아빠와 쳤던 피아노를 그 곡을 떠올리면서 소리가 나지 않는 라가 있는 피아노의 그 소리를 라가 나는 것처럼 느끼는 이 아이처럼 말이에요. 분명히 상처가 있지만 상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들은 맞아요. 언젠가 시간이 지나가면은 괜찮아지는 일인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상처가 아문 것은 아니기에 이렇게 때론 괜찮아. 잘 살고 있어. 그리고 그 친구가 그 아픔이 영원히 너를 고통스럽게 할 건 아니야. 그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너의 삶을 꾸려나가는 게 그게 또 새로운 삶의 원동력이자 떠나간 사람에 대한 예의야. 그 사람을 추모하는 또 다른 방법일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듯 합니다. 페이지마다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넘쳐났던 그림책 피아노. 당연히 우리 이어서 캐논 변주곡 들어봐야 되겠죠? 조지 윈스턴이 연주한 캐논 변주곡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오늘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요. 지난 7월 노란돼지 출판사에서 출간된 조경희 작가님의 친구 자판기입니다. 조경희 작가님은요. 한국그림책학교에서 그림책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강의하는 연구원으로 일하고 계시다고 해요. 이 쓰고 그림책으로는요. 엄마 자판기, 아빠 자판기, 빈터의 꿈이 있으며 한국그림책학교에서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림책 사용 설명서도 쓰셨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자판기, 오늘 소개해드릴 친구 자판기는요. 엄마 자판기, 아빠 자판기에 이은 세 번째 작품이에요. 이 자판기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엄마 자판기와 아빠 자판기도 정말 재미있었는데 이 친구 자판기를 보자마자 제가 집에 데리고 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얼마나 유쾌한 이야기가 있을까 잔뜩 기대하면서 펼치게 됐던 그림책입니다. 이 친구 자판기는요. A4 용지보다 가로 세로가 조금 작은 세로로 길쭉한 판형의 그림책이에요. 아무래도 자판기가 소재이다 보니까 자판기는 이렇게 세로로 조금 길쭉한 직사각형의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판형을 선택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표지에는 친구 자판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정말 너무너무 신나 보이는 아이의 그 뒷모습이 있는데요. 다리를 한껏 벌리고 손으로 만세를 해서 양쪽으로 막 휘젓는 것 같은 그런 아이의 뒷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자판기에는 눈누난나, 따릉따릉, 다다다다, 뿅뿅뿅뿅, 무무무무, 두리뭉실 이렇게 6명의 아이들이 자판기 속에 쏙쏙쏙쏙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일지 너무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저희 아이한테 그냥 내용도 보여주지 않고 이 자판기만 딱 들이밀면서 뭐 고를래? 그렇게 물어봤더니 저희 아이는 무무무무 고른다 그러더라고요. 이 무무무무라는 그 칸에 있는 아이는 점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당장이라도 사라질 것처럼. 아마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다 보니까 사라지고 싶은 마음이 좀 드는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책의 그림은요, 되게 그냥 귀엽고 깜찍하고, 좀 만화스러운 요소가 많아요. 선으로 그려진 그림에, 아마 채색은 수채화나 아니면 아크릴 이런 걸로 하신 것 같아요. 하고, 그림책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물의 표정이나 동작이 굉장히 재미있게 그려져 있어서, 진짜 되게 만화책스럽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그림책 그림이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래요. 신우와 두리는 둘도 없는 단짝 친구입니다. 하지만 둘이서 이제 놀다가 가위바위보를 하게 되고요. 가위바위보를 하다가 마음이 상하게 돼요. 내가 졌는데 인정을 안 한 거죠, 이제. 이렇게 기분이 상해서 두리는 그냥 가버리고요. 또 신우는 그냥 혼자 집에서 뒹굴뒹굴 하고 있습니다. 두리가 밖에서 다른 친구들이랑 노는 거 이렇게 쳐다보면서요. 그런데 이 신우 앞에 뾰뿅 갑자기 친구 자판기가 나타나게 되죠. 신우는 둘이 대신에 이 친구 자판기에서 나온 친구들과 신나게 놉니다. 과연 신우는 이 둘이를 이제 영영 잊어버린 걸까요? 신우와 둘이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보면 초등 저학년까지는 아이들 사이에서 이 갈등 조절이 유독 힘들었던 것 같아요. 때린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친구랑 무엇을 하다가 좀 속이 상했어. 근데 이 속상한 감정을 잘 이렇게 다스리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자신의 마음이 그대로 표출이 되고 또 상대방 친구의 입장을 헤아리거나 이해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냥 내 기분이 상했으니까 싫어. 내 기분이 상했으니까 안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아이들만 그렇겠어요. 어른 중에도 그냥 자신의 속상한 감정만을 내세우면서 상대방 입장을 전혀 헤아리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냥 내 기분 상했으니까 내 기분 상하게 한 너가 무조건 잘못한 거야. 이런 논리로 말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꽤 있으시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면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린다라는 의미도 보통 포함을 하는데요. 이 친구 자판기를 읽으면서 아이들과 함께 여기서 둘이 마음 어땠을 것 같아? 신우는 왜 그랬을까? 이렇게 주인공 친구들의 마음을 상상하고 읽어보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연습을 해보게 하는 그런 그림책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뭐 그림책이든 동화책이든 요즘 아이들에게 책을 권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뭐 문해력이라고 하잖아요. 뭐 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수능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사실 문해력이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이유는 이 책 속에 있는 주인공들의 상황이나 입장, 그 마음을 이해하고 겪음으로써 내가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좀 더 세상을 이해하는 폭, 사람을 이해하는 폭을 넓히려고 하는 게 그때 필요한 게 바로 문해력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책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책 속 주인공의 마음이나 이런 것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읽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문해력이고 또 책 속의 내용을 왜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면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훨씬 더 넓어지고 깊어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 나누면서 재미있게 친구 자판기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지는 곡은 오서영 작사, 오희섭 작곡의 서로의 별이 되어입니다. 내가 외로움으로 힘들어할 때 나에게 먼저 다가와준 너 나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고 나의 마음을 헤아려준 너 그렇게 우리는 친구가 되어 행복한 시간 함께 만들어 가고 서로가 서로의 쉴 곳이 되어 힘든 시간도 함께 이겨낸다 나는 너의 마음속 작은 별 너는 나의 마음속 아름다운 별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별이 된다. 그렇게 우리는 친구가 되어 행복한 시간 함께 만들어 가고 서로가 서로의 쉴 곳이 되어 힘든 시간도 함께 이겨낸다 나는 너의 마음속 작은 별 너는 나의 마음속 아름다운 별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별이 된다.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아이쿠, 제가 오늘도 5권의 그림책을 준비했었는데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지 못한 마지막 그림책, 나는 언제나 나라고 하는 요 그림책은요, 제가 다음 주에 이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어린이도 또 어른도 모든 연령이 함께 읽어도 좋을 그런 그림책이라서요. 다음 시간에 꼭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잊지 말고 그림책방 꼭 찾아와 주세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허둥지둥 마무리 인사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건강하게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이어지는 곡은 이수영 작사, 김푸른 작곡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